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7%나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바짝 쬐는 긴축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채권 매입은 종료하고 6월에는 자산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는 올 들어 첫 FOMC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번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작, 채권 매입 종료 등 돈줄 재기에 착수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내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3차례 모두 0.75% 금리를 올릴 것으로 연준은 시사해왔으나 12월 회의 속에 가속도를 시사한 후로는 4차례 모두 1%포인트는 인상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2018년 12월 이래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6개의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 전문가 전망치 5.5%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연말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했음에도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 물가 급등의 고비가 풀릴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가스와 석유 등 원자재 시장이 위축되면 상품 가격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 출신으로 투자은행인 RBC 캐피털 마켓 원자재 담당자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시장은 거의 까무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은 유럽의 가스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파급 효과가 다른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명성은 낮다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자연 면역 형성을 위해 일부러 오미크론 변이에 자신을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건강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의 해리 하이만 박사는 젊은 대학생들로부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인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약 20%는 노인들처럼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책은 한 가지뿐이며 코로나 감염 증세가 미미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만성적 피곤함, 근육통과 같은 장기적인 증상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심장과 폐, 신장과 관련된 질병을 앓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한국 시각 27일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 취소 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고려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 모두 1%포인트 올랐고 지지율 격차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로 집계됐습니다.
나이키가 12살 영국 소년과 디자인 협력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두들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12살 소년 조 웨일이 나이키와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는데요. 조의 소속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가 나이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조는 인스타그램에 약 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의 스타입니다. 그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조는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매일 혼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미술학원에 보냈고 조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의 도움으로 온라인에 작품을 올리면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그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나이키 운동화에 그림을 그려 선물했고 나이키가 해당 작품을 눈여겨보면서 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